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11월 20일 오전 10시 32분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이고요. 비트는 92K 부근에 있습니다. 현재 비트는 수렴하는 삼각형을 뚫고 94K 부근에 신고점을 형성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그의 회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서 4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는 중요한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지난 새벽에는 93에서 94K에 있는 해당 숏 물량들을 청산시킨 상황입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주요 알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 이번 시즌 암호화폐 시장의 사이클 변화에 대한 내용도 다룰 예정이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 차트를 살펴보기 전에 현물 ETF 데이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월요일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다시 순유입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과 15일에 순유출과는 반대되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일 하루에만 2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순유입이 있었고요. 19일에는 6억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이틀간 ETF에 유입된 자금 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800억 수준에 달하고요. 이러한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장기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 ETF를 더 많이 사려고 할수록 시장에 구매 가능한 비트코인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원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에 상응해야 하는 물량은 정해져 있다 보니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비트의 가격은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은 마이클 세일러가 18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가 수장으로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서 비트코인을 또 한 번 대규모로 매수했다고 밝힌 것인데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렸듯 여러 차례 큰 규모로 비트코인을 구매해왔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매수입니다. 51,780개의 비트를 평균 약 88.6K 가격에 구매했다고 밝혔는데요. 구매액은 46억 달러로 하나로는 6조 4천억 규모입니다. 이번 구매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보유 비트코인 개수는 33만 1,200개가 되었고요.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165억 달러, 하나로 약 21조 원을 투자한 셈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한 것은 훨씬 전부터이기 때문에 이후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진 만큼 이들의 수익률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겠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대규모로 매수하고 있는 주요 구매자 중 하나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거의 확실합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 자금의 대부분은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미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마이클 세일러는 본인의 회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모든 자금을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시면 4년 전부터 비트코인 매수를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미뤄볼 때 마이클 세일러는 또 다른 비트코인 구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매수세는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모두에게 좋은 매수 시그널을 준다는 점에서 시장에 행사하는 직간접적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블랙록 등 큰 플레이어들의 매수세 혹은 매도세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봉이고요. 비트는 제가 일전에 잡아드렸던 구간들에서 지지받으면서 차근차근 올라주었습니다. 어제까지 고점은 높이지 못한 상태에서 잡아놓은 저항과 지지선 사이 구간에 있었습니다. 지지점들을 잇고 낮아지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 수렴을 어제 오후부터는 상방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중요 저항으로 잡아들인 91K와 삼각 수렴 상단 마지노선을 넘어선 것을 보고 텔레그램에 지금부터는 91K 아래로 빼지 않고 93K를 넘어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무빙이 나올 때가 됐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바로 오르다가 다시 91K 내려와서 지지받고 93K를 넘어 상승했습니다.
1시간봉으로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르다가 91K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리면서 94K 부근에 고점 형성하고 다시 내리면서 삼각수렴 상단 마지노선 지지받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잘 오르면서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해 줬지만 다시 93K 아래로 내려와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행히 91K 아래로는 빠지지 않았는데요. 제가 보는 상승 그림은 여기서 91K 아래로 빠지지 않고 다시 93K 위에서 안착하면서 95K까지 쏴주는 것입니다. 만약 비트가 93K 위에 안착하지 못하고 91K 아래로까지 빠져버린다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지로 작용했던 삼각수렴을 상단 마지노선과 91K 지지가 모두 저항으로 변하면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점선 노란색 이 세 가지 선이 중첩되는 구간을 저항으로 두게 됩니다. 때문에 이 해당 구간 위에서 캔들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아래로 빠져버리는지가 비틀 다음 움직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동상으로도 여기서 작은 임펄스가 시작된다고 하면 1, 2, 그리고 여기가 3의 끝이라고 보고 4판은 이렇게 불규칙한 형태로 러닝 플랫이 나올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한 번 더 재차 올리는 5파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고점이 피보나치상 2.618 구간인 99.6K 즉 100K 부근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여기가 5파가 진행되고 있는 게 맞다면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 1파, 2파가 나왔고 현재 5-3파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5파가 엔딩으로 나오고 있을 가능성인데요. 만약 지금 움직임이 엔딩으로 나오고 있는 거라면 여기 93에서 94K 저항을 끝내 뚫지 못하고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만약 엔딩이 아니라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3-5파가 임펄스로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맞고 있는 이 저항 93에서 94K를 뚫고 1.618 구간인 97.3K까지는 오르면서 3-5파 내의 3파를 완성하고 그리고 여기서 약간 조정받다가 재차 오르면서 3-5파 안에 5파까지 완성시키고 100K 주변에서 전체 3파를 완성시키러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정리하면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로 이 91K 구간, 이 91K 구간 아래로 떨어지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당장 뚫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91K 위에서 움직여주면 결국에는 100K에 가까운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91K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입니다. 비트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는 상황 보면서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남겨드리거나 영상으로 관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표상 비트는 아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단기간이 아니고요. 몇 개월에 이어서 혹은 연 단위의 상승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사한 점이 많아 보인다는 금 차트와 비교해서도 비트는 앞으로도 상승을 쭉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반감기 이후에 언제나 뒤따랐던 진정한 상승장, 포물선 형태의 상승 차트가 이번에도 그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차트 모양이 바나나와 닮았다고 해서 바나나 존이라고도 하는데 아직은 비트가 바나나 존에 들어서기 전이거나 혹은 들어서기 시작한 직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거래소 물량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데이터만 봐도 비트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거래소의 물량이 적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물량을 사가려는 매수세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비트 상승의 근거로 될 수 있는 데이터는 너무나 많습니다. 로그 차트의 월봉상으로도 목표 가격은 100K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암호화폐를 보는 현재 대내외 상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비트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전망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요. 만약 여기서 약간 조정을 준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 찬스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분석의 마지막 순서로 청산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청산맵은 비트의 단기적 가격 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금 유동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지표인데요. 보시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93.3K에서 94K 부근에 많은 숏 포지션 물량이 청산되었습니다. 위쪽에는 여전히 94K부터 94.6K 정도까지 숏 스퀴즈를 낼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래쪽에는 90.8K 부근,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아래에 86K에서 85K 사이에 롱 포지션 물량들이 많이 진입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비트가 지금보다 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90.8K에서는 지지받아줄 확률이 높고 그 아래에는 88.6K, 더 아래에는 86K 후반대에서 지지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더 가까이에 유동 물량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 청산맵 상으로는 비트가 하락하기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알트코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코인 분석에 앞서 오늘은 이번 알트 시즌에 예상되는 사이클 변화, 자금이 어떤 순서로 어느 섹터 기준으로 흘러갈지를 보기 위해 머니플로우에 대한 예상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트 시즌은 언제 오는가? 보통 알트장은 비트가 쭉 오르고 위에서 약간 조정이 오거나 더 좋은 건 횡보해 줄 때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급등하는 장세를 보이게 되고 이를 바로 알트 시즌 혹은 알트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을 비트코인장과 알트코인장으로 나누고 이를 수치화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보시면 25에 가까울수록 비트코인장이 가깝고 75에 가까울수록 알트코인장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데이터 수치가 39를 가리키고 있고요. 때문에 우리는 아직 알트 시즌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 마켓캡에서 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준비를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비트가 먼저 쭉 상승하고 그 다음으로 알트들이 가기 때문에 지금 92K대에 있는 비트가 100K를 넘고 110K, 150K를 넘어서 쭉 상승하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가격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르지 않죠. 가다가 횡보하기도 하고 약간 조정이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횡보하거나 조정하는 구간에서 괜찮은 알트코인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요. 좀 이른 준비라고 하더라도 탄탄히 준비해서 나쁠 건 전혀 없으니까요.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매매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투자 정보에 민감하지 않은 일반 대중들도 최근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구글 검색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르죠?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은 구글에서의 비트코인 검색량 데이터이고요. 왼쪽은 밈코인이라고 검색한 데이터의 양입니다. 비트코인 검색량에 비해 밈코인에 대한 검색량은 정말 많이 높아진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검색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코인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관심도가 높다는 것은 직접 투자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밈코인에 대한 급격한 관심도 증가는 관련 코인들의 시총 상승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크립토 투자에 있어서 자금 흐름이 비트코인에서 라지캡,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미드캡, 대표적으로 체인링크, 아발란체 등을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잡코인이라고 하는 여타 알트코인들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엄청난 펌핑이 왔고 여기에 있던 자금은 다시 비트코인으로 빠지고 비트코인에서 테더로 빠졌다가 다시금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고 라지캡 이런 식의 순환 구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새롭게 관찰되고 있는 자금 흐름은 테더에서 비트코인으로 가장 먼저 가는 것은 여전합니다. 비트가 먼저 시장을 열어주고 다음으로 라지캡의 리더로 불렸던 이더리움보다 요즘은 솔라나에 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솔라나 차트 분석도 개별적으로 해드렸지만 솔라나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계속해서 상승할 여지가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어서 도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대 홀더로 있고 유명한 기업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장관에까지 임명됐습니다. 도지는 밈코인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금 순환에 있어 도지 다음 순서가 바로 라지 밈코인들입니다. 일전에 영상에서 계속 다뤄드린 페페와 시바이누 등 최근까지도 핫했던 코인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도지, 시바이누, 페페, 봉크, 플로키 이렇게 그나마 알려져 있는 밈코인들 외에도 많은 밈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라지 밈코인 다음에는 비교적 작은 캡의 밈코인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밈코인 시즌이 오고, 그러다가 비트가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이면 비트로 자금이 빠졌다가 솔라나, 도지, 밈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도는, 이러한 변화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코인 상승장에서 주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밈코인 열풍에 대한 예상 혹은 기대감은 비단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골드만삭스 출신의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인 무라드 마흐무도프의 분석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무라드는 현재의 시장 참여자들이 재미와 커뮤니티 때문에, 그리고 내러티브가 있고 큰 변동성을 보이는 밈코인에 열광한다고 분석합니다. 이전에는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라지캡 알트코인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디파이, NFT 등 특정 유틸리티 프로젝트에 집중한 알트코인들이 인기가 좋았죠. NFT 메타버스에는 대표적으로 샌드박스나 드센트럴랜드 같은 코인이 있었고, 디파이에는 어마어마한 피해액을 남기고 없어진 루나 코인이 있죠. 투자자들은 두 번의 알트장을 통해서 기술성도 필요 없고 특정 프로젝트에 기반한 코어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알트장에서는 재미와 큰 변동성을 가지는 밈코인이 주 트렌드로 자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솔라나, 그리고 밈코인의 시초라고 불리는 도지 등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에서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SEC 위원장 또한 교체되면서 친암호화폐 인사로 새로운 위원장이 바뀌게 된다면 그간 알트코인의 발목을 붙잡던 최대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간의 규제나 소송 문제가 해결되면서 수혜받는 코인들도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그 대표적인 예죠. 리플은 이미 업비트 차트 기준으로 이번 달에만 150%가 넘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 사이클이 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밈코인의 종류들을 보면 도지, 시바이누, 페페, 봉크, 우리가 아는 것들도 있고 아래쪽에는 처음 보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고트, 뮤, 네이로, 노트 이런 것들은 저도 처음 보는 코인들인데요. 밈코인들이 생각보다 조가 굉장히 많고요. 이들의 7일간의 상승률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쪽에는 다 처음 보는 코인들인데 350%, 170%, 160%, 100%는 기본적으로 다 넘어가고 있고, 최근에 분석했던 페페는 58%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전체 마켓캡에서 밈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주는 이 데이터를 보면 1년간 정말 아주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체 시총이 성장하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앞으로 시총이 크고 차트상 괜찮아 보이는 밈코인들을 분석해서 소개 혹은 추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알람 꼭 해두시고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개별 알트 차트 간단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 차트고요. 업비트 4시간 봉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텔레그램을 남겨드렸었는데요. 이 잡아드렸던 저항이죠. 1570원에서 1580원 지지받고 있다. 여기 아래로 내리면 1550원에서는 지지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550원 지지하지 못하고 더 빠졌을 때 제가 어제 이 텔레그램 남겨드렸습니다. 1550원 위로 올라가주는 것이 제일 좋고, 좀 더 뺀다 하더라도 1500원에서는 지지받아줘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1550원 저항 뚫지 못하면서 1500원 라인에서 지지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리플은 1500원을 아래로 빼면 중간 지지대가 있지만 크게는 1300원대로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가로 매물대상으로 보면 이런 구간까지도 빠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내리지 않고 1550원 위로 올라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리플은 이런 삼각 수렴을 만들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삼각 수렴의 상단 저항과 겹치고 있는 이 1550원대를 반드시 뚫어주는 것이 상승을 위한 1차 관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일전에 잡아드렸던 1570원에서 1580원 여기 위에 이렇게 안착시켜주는 것이 다음 2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500원은 이 삼각 수렴의 하단 지지선과도 중첩되는 구간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래로 빼거나 위로 올리거나 했을 때 추가적인 지지와 저항은 상황 보면서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코인입니다. 제가 아침에 텔레그램에 코멘트 남겨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보이는 지지와 저항을 11월 14일에 약 일주일 전에 남겨드렸습니다. 11월 14일이니까 이쯤이겠네요. 이쯤에 570원 저항과 510원 지지 말씀드렸고 위쪽에 있는 2차 저항도 당시에 잡아드린 저항입니다. 570원 저항 뚫지 못하고 아래로 빼면서 510원에서 지지 받아주다가 아래로 뺐습니다. 이게 4시간 봉에서는 밑으로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일봉으로 보시면 잡아드린 510원 지지 아래에서 한 번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위쪽에서 마감한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4시간 봉 보시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여기서 리테스트 했죠.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입니다. 여기서 매수하셨다면 최대 14%가 넘는 수익률 구간 보실 수 있으셨을 거고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하더라도 7%가 넘는 수익률 구간입니다. 이렇게 오를 때 저항도 보시면 정확하게 570원 잡아드린 곳에서 오르려고 하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리테스트를 정확하게 570원에서 했죠. 이후에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빠질지 아니면 오르게 될지, 더 빠진다면 어디로 지지를 잡을 수 있을지 이런 거는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잡아드리는 저항과 지지는 잘 활용하시면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혹은 몇 시간 만에도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시바이누 보겠습니다. 시바이누는 제가 어제 이쯤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는 그림이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지지로 잡아들인 선 아래로 약간 빠진 모습이네요. 하지만 시바이누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지선 위에서 4시간 봉 위로 안착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나올 만한 그림이고요. 다만 현재 이 저점을 높이면서 만든 지지선을 낮춘다면 디테일한 가격대는 0.033489입니다. 여기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거나 더 쉽게 말씀드리면 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직전 봉, 바로 이 캔들, 이 저점보다 더 낮아지는 지점에서 손절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보다 딱 3% 하락하는 구간이고요. 현재 기준에서 아까 잡아드린 가격 기준으로 한다면 약 2% 정도의 손절 라인 구간입니다. 나는 지금 진입하기는 싫다. 좀 더 떨어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제가 이 지지선 위로 올라왔을 때 이후에 오르기 시작할 때 어느 타점에 들어가면 좋을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지나 저항 또는 타점 등은 참고만 하셔야 되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페 차트 보겠습니다. 바이비트 현물 차트고요. 4시간 봉입니다. 페페는 일전에 지지 말씀드리면서 1, 2차 저항 텔레그램에 잡아드렸었는데요. 보시면 1차 저항인 소수점은 기니까 뒷부분 숫자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1803 여기를 뚫지 못하고 아래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중간 저항대에 막혀 있는데요. 중간 저항 구간은 20500, 20359 이 구간입니다. 여기를 넘겨야 다음 저항에 도전하러 갈 수 있겠고 2차 저항은 텔레그램에 남겨드렸으니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혹은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이 중간 저항 뚫어내지 못하면 일전에 잡아드린 1815 이 지지 구간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는 지지 받아줄 확률이 크지만 만약 좀 더 빠진다면 아래에 있는 지지는 상황 보면서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새로이 봉크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업비트에 상장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까 하는데 이번 달 들어서 250%가 넘게 올랐네요. 역시 밈코인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비트 거래소에는 23년도 1월 2일에 상장되었고요. 23년도 말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불장 때 13,5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후 비트가 조정이 오기 전까지 한 번 더 고점을 올리고 올 3월부터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조금씩 올리면서 삼각형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삼각형 패턴에서 잡을 수 있는 목표가에 거의 정확하게 도달한 상태고요. 이후에 봉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지라인과
그리고 넘겨줘야 하는 저항 라인은 텔레그램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실시간 대응 힘드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 링크 타고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관점 올려드리고 있으니 대응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럼 11월 20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